네, 오늘은 유진 로봇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오신 분들 구독, 좋아요. 그리고 우리 지금 엄청난 상승 보여주고 있는데 더 멀리 가보자라는 차원에서 댓글로 상승이라고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야, 엄청나네요. 확실히 이 신고가 도입하고 나서 진짜 완전히 고삐 뿔린 망아치처럼 막 달리고 있거든요. 자,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궁금한 건 이 어디까지 갈 수 있느냐가 제일 궁금하겠죠. 그리고 더해가지고 신규로는 이제 들어가기가 늦었어요. 여러분들 이미 이제 너무 멀리 떠나기 시작을 했기 때문에 진즉 밑에서 봤어야 되는 거고, 이제 못 봤다라고 하면 요분들 같은 경우에는 다른 종목들 찾으시고 지금 보유하신 분들 위주로 이제 얘를 목표가를 어떻게 두고 내가 가장 효율적으로 어떻게 대응하면 되는지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이슈는 패스합니다. 여러분들 이미 아는 내용 뭐 해봤자 의미도 없는 거 견해만 설명해 드릴게요. 지금 추가 돌파를 만들어냈거든요. 여기서 한번 걸리적거리기는 했죠. 올라오고 나서 한번 걸리적거렸는데 지금 추가 돌파까지 다시 만들어주면서 또 넘어가고 있습니다. 결국 우선 돌파를 다시 한번 종가상 이렇게 만들었다라는 점에서 얘는 어때요? 계속해서 더 멀리 보내겠다라는 의지가 느껴지죠.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이걸 돌파를 만드는데 이 만드는 상황에서 생각보다 거래 물량이 그렇게 크게 나오지 않고 있어요. 이게 보통 힘을 엄청 많이 쓰면서 거래량을 뽑았으면 이런 식으로 뽑히는 그림이 나왔을 건데 그런 경우들은 보통 끝나거든요. 거기서 왜? 힘을 있는 힘껏 다 썼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추가로 갈 수가 없어요. 근데 유진 로봇 지금 어떻게 돌파했어? 거의 많이 안 썼단 말이죠. 결국엔 과거에 미친 듯이 터졌던 것만큼도 안 쓰고 지금 보내고 있다라는 걸 봤을 때 어쨌든 연료통 사이즈는 정해져 있어요. 연료는 정해져 있는데 그 연료를 얼마 안 썼다는 건 아직도 더 쓸 연료가 남아 있다라고 판단할 수 있겠죠. 그래서 굉장히 크게 한번 보내볼 수 있는 여력은 아직도 더 남아 있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여러분들이 해석해야 되는 특이 사항이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목표가를 어떻게 잡아야 되느냐가 관건인데, 이 목표가 특히나 신고가 목표가는 잡기가 원래 되게 까다롭거든요. 왜냐하면 과거에 뭔가 충분한 데이터가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보통 대부분의 분들이 뭐 전고점이니 뭐 이런 것들을 많이 잡으시는데 이런 게 없단 말이야. 그러면 이게 없다고 못 잡나? 제가 다른 방법들을 설명을 드릴게요. 이 원리를 이해하시면은 굉장히 요긴하게 쓰실 겁니다. 파동이라는 게 여러분들 뭐예요? 올라갔다 떨어졌다 하는 거죠. 이 파동은 절대 그냥 만들어지는 법은 없습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만든 데는 다 이유가 있어요. 이 파동이 왜 그냥 만들어지지 않느냐라고 하면 제가 비유를 해서 한번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내가 고시 공부를 합니다. 고시 공부. 왜 하죠? 이거 10년 동안 내가 하고 있어. 왜 하죠? 이거 해서 합격증 받으면 이걸로 내가 10년 동안 정말 열심히 한 게 보상받을 수 있으니까. 단 그래서 이런 생각으로 하는 걸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근데 한 가지 제가 좀 포인트를 바꿔볼게요. 일부러 극단적으로 갑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내가 10년 동안 진짜 피똥 싸면서 공부했어요. 그래서 이 합격증 받았어. 근데 받았는데 이 합격증 가지고 내가 돈을 버는데 한 달 수입이요. 이걸 가지고 벌었더니 한 달에 1,000원 번대요. 1,000만 원 아닙니다. 1,000원이에요. 1,000원 번대. 이거 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여러분들 파동을 쬐끄만하게 보낼 생각이었으면 조금 만들어서 금방 보냈으면 됐어요. 뭐하러 이렇게 크게 만들어 놨겠냐고. 크게 보내야 되니까. 이게 그래서 파동은 항상 만든 만큼 보통 보낸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직전에 만들어 놨던 만큼 파동을 보낸다. 만들어 놨던 만큼 파동을 보낸다. 이해하셨어요? 자, 그럼 이번에 만든 거는 이제 어떻게 넘어가는 거야? 큰 파동이 있기 때문에 이 큰 파동을 넘기는 작업이겠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한 가지가 있어요. 이 파동이라는 건 두 가지입니다. 단기 파동이라는 게 존재하고요. 장기 파동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지금 이제 단기에서 장기로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가 뭐 엄청 크게 될 사람이야. 내가 뭐 대통령 할 사람이라고 해봐요. 이런 사람인데 내가 아침에 이부 자리에서 눈 뜨는 것조차 똑바로 못합니다. 이런 사람이 이거 할 수 있어요? 못하죠. 항상 단기부터 완성시키고 여기서 추가로 넘어가야 장기가 되는 거예요. 근데 최근 단기 값이 어디였어요? 최근 단기 파동은 요 파동이 하나가 있죠. 이렇게 이 단기 파동을 넘겼을 때 자리가 지금 여기까지였고 여기서 한번 거렸던 거예요. 근데 돌파가 나온 거죠. 그러면 이런 경우는 이제 어디로 간다? 장기 값으로 간다. 근데 장기 값은 얼마만큼 돼요, 지금 파동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또 장기 파동을 하나를 볼 수 있죠. 왔다 갔다 했던. 그럼 이 파동만큼 또 넘기려고 할 거란 말이야.
그래서 이 정도 사이즈만큼 추가로 넘길 수 있는 폭들이 전 남아 있구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 지금 봤었을 때 한 6, 7만 원 정도 선까지도 전 충분히 1차적으로 추가 가능성은 우선 열려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6, 7만 원도 솔직히 조금 적게 잡아드리긴 했어요. 조금 러프하게 잡아드리면 한 7, 8만 원 정도로 보시는 게 더 좋겠네요. 7, 8만 원 정도까지 저는 추가적으로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어서 요 정도 라인까지 보유하신 분들은 이왕 여기까지 온 김에 더 홀딩 하시면서 보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여기에 한 가지 덧붙이면 좋은 신호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강한 거래량이 나오면 거기가 보통 단기적으로 끝인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한 뭐 7만 원 언저리 근처에서 뭐 이거보다 조금 전이 될 수도 있고 조금 더 넘어갈 수 있어요. 뭐 토시 하나 틀리고 맞출 수는 없으니까요. 근데 여기서 큰 거래량이 붙어주는 시점이 분명히 옵니다. 그 시점이 익절 타이밍이다. 왜? 힘을 다 소진시킨 지점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결합해서 보시면 더 좋기 때문에 이렇게 목표가 라인을 잡고 대응을 해나가시는 거고, 만약에 문제 생기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어쨌든 이 만들고 나서 이렇게 계속 파동을 타면서 보내는 건데, 상승 파동이라는 게 결국 저점 고점을 높이는 파동이거든요. 지금 상황에서는 27,000원이 중요 자리이긴 합니다. 근데 이게 떨어져도 한 방에 안 떨어지니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눌러줬다가 반등 나오면 어떻게 해? 반등 나온 지점으로 바꿔 잡으세요. 한번 이렇게 툭 튀어주는 모습 나와주면 바꿔 잡아. 그리고 홀딩해. 또 눌러줬다가 또 반등 쳐? 또 바꿔 잡아요, 위로. 이렇게 끌고 가시면서 한 7, 8만 원 정도까지 보시는 거고, 만약에 중간에라도 꺾이면 상승 파동은 저점 고점을 높여가야 되는데 마지막 저점이 뚫리면 끝나요. 그래서 마지막 저점이 뚫리면 정리하고 도망치고 나온다. 거기서 익절하고 나온다. 이런 마인드로 접근을 하시는 게 가장 베스트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좋겠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쯤에서 질문 하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올해는 지난해처럼 우량 종목 장세가 계속 이어질까요? 아니면은 중소형주들이 계속 이제 새롭게 판도를 흔드는 장세가 만들어질까요? 이게 개별 종목 보는 것도 중요한데 어쨌든 올해도 준비는 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그 꿀팁들을 좀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5년도는 이미 우량 종목들이 움직였죠. 뭐 보시다시피 삼성전자가 움직여줬고, 그 다음에 SK 하이닉스가 움직여줬고요. 보시다시피 뭐 저희 코인 쪽에서는 비트코인이 움직였고, 그리고 뭐 또 미국 주식 쪽에서는 뭐 엔비디아 이런 것들이 움직였죠. 그러니까 이렇게 우량 종목들이 미친 듯이 움직였어요. 근데 올해는 그럼 어떻게 될까? 올해는 우량주예요, 중소형주예요? 애매하죠. 뭔가 둘 다 마음이 드실걸요? 우량주가 그동안 많이 올라오긴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슬슬 꺾일 때 된 거 아닌가? 중소형주로 갈아타야 되나? 이런 마음이 또 들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남들이 삼전이나 하이닉스로 다 벌었다 그러니까 계속 우량주가 맞나? 이런 마음도 드시면서 막 계속 왔다 갔다 하실 거다. 근데 제 해답을 알려드리면 둘 다 아닙니다. 이게 뭔 소리냐 이러시겠지만, 오래 해온 저로서는 어느 정도 이게 항상 순서가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 순서가 무엇인지 좀 설명을 드리면, 제가 비유를 해서 설명을 먼저 드려볼게요. 어떤 집안이 하나가 있습니다. 어떤 집안이 하나가 있는데, 이 집안에서 가장 누가 잘나야 이 집안이 화목해져요. 맏형이 이끌어줘야, 잘 나가고 미끌어줘야 집안이 계속해서 화목하게 잘 이끌어 나갈 수 있겠죠. 자, 근데 영원한 상승이라는 건 없어요. 가장 먼저 이 선두에 서서 열심히 무언가를 하고 진행을 해서 앞서 나가서 앞에서 이제 이끌어주고 했다라고 하는 건 결국 그만큼 나이를 더 먹었다는 거고, 더 빠르게 상승이 나왔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노쇠해질 가능성이 높겠죠. 그럼 이 노쇠하면 어떻게 돼? 이 집안 망하나요? 아니죠. 그 다음 바통 터치가 이루어진다 이거죠. 바통 터치가 이루어질 때 그렇다고 밑도 끝도 없이 저기 뭐 깐난애기한테 넘어가나? 아니요. 바통이 그 다음 형이 대장이었다라고 하면 그 다음 이제 부대장들이 이끌어 나가죠. 부대장들이. 그래서 노세해진 형 그동안 너무 고마우니까 노세해진 형을 이제 보살피기도 하고, 그 밑에 있는 동생들이 이끌어주기도 하면서 이런 식으로 바통이 터치가 되면서 넘어간다. 그래서 제가 보고 있는 관점은 현재 흐름 자체는 계속 유지가 될 거예요. 워낙 증시도 그렇고 상승이 많이 나왔지만 지금까지는 대장들로만 이루어진 상승이었다라고 하면 흐름 자체는 유지가 될 건데, 거기서 주체 자체는 이제 앞으로 바뀔 가능성이 높다. 근데 밑도 끝도 없는 중소형주 아니다. 이 여태까지 1대장들이 움직였다면 지금부터는 2대장, 즉 부대장급들이 이끌어 나가면서 움직일 가능성이 높겠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미 반응 보여주고 있죠. 그 반응으로 대표적으로 뭐 반도체 쪽에서는 SFA 반도체 26년도 되자마자 엄청난 불꽃 슈팅 보여주고 있죠. 이거 말고도 또 있죠. 뭐 한미 반도체 이런 것도 있고,
얘도 20 딱 봐봐. 26년도가 여기서부터예요. 되자마자 이제 난리치면서 가고 있죠. 뭐 반도체 쪽만 있는 것도 아니죠. 로봇 쪽 같은 경우에는 유진 로봇 요런 쪽들이 있죠. 또 작년에도 로봇 쪽들도 움직임을 많이 보여주긴 했었는데 얘도 어때요? 지금 결국에는 26년도 여기까지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이에요. 되자마자 또 불꽃 슈팅 보여주면서 움직이고 있죠. 다 부대장급들이 움직이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왕 종목들 준비하고 찾으실 때 대장 말고 부대장들로 찾으시는 게 훨씬 더 효율이 높다라는 거. 부대장. 그래서 요거를 꼭 힌트로 알아놓고 찾으시면 더 좋을 것 같다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이미 준비가 끝났고 26년도 신규 황금주를 이미 준비를 해 놨습니다.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는 25년도와는 다르게 대장보다는 부대장급 종목들로 준비를 좀 해놨고 수급을 이제 보이고 있는 거예요. 이미 반도체 쪽 부대장들 올라갔어요. 뭐 물론 영원히 끝났다 이건 아니지만 이미 올라갔고 로봇 쪽도 이미 움직였다. 그럼 그 다음은? 그 다음 테마 순환이 돌 수 있는 것들 힌트는 사실 25년도에 이미 다 있고 그 다음 턴으로 돌아갈 만한 것들로 이제 수급 보이는 거 이미 올라간 것 말고요. 이제 수급 보이는 것들로 이미 준비가 끝나서 지금 바로 들어갈 준비가 되고 있다. 그리고 이것뿐만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리밸런싱도 하고 대응도 다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미 준비가 되어 있고 뭐 물론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뭐 이런 거 하는 데가 워낙 많아서 뭐 이게 진짜 될까 말까 이렇게 고민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뭐 여태까지 제가 영상 올려드리는 아무거나 한번 보세요. 수년 전서부터 지금까지 제가 말도 안 되는 허무맹랑한 얘기들 무조건 수백 퍼센트 수천 퍼센트 갑니다. 이런 허무맹랑한 얘기 한 적 본 적 있나요? 뭐 있으면 한번 가져와 보세요. 있어서 가져와 오시면은 만약에 정말 제가 있으면 이거 그냥 다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로 없단 말이에요. 전 그래도 여러분들이 듣기 싫은 얘기더라도 아셔야 되는 내용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어쨌든 여러분들이 원래 만족을 해야 조회수가 더 잘 나오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편한 짓을 사람이 외면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전 항상 있는 그대로 말씀을 항상 드려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장 현실적으로 좀 바라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그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소개시켜 드리려고 제가 가장 현실적으로 설명드리는 게 맞다라고 생각해서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도 허무맹랑한 얘기 안 하고요. 그런 과장 같은 거 하지 않습니다. 이런 종목들로 이미 준비를 해서 저희는 목표를 지금 수렴 구간에서 이제 곧 폭발할 2배를 목적으로 가지고 가는 황금주를 이미 준비를 해놨기 때문에 요거에 대해서 그래도 좀 관심이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아래에 있는 번호로 황금이라고 이렇게 문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여러분들이 조금 더 설명을 상세히 더 듣고 싶다라고 하시면 이 강남역 3역 4번 출구니까요. 이쪽으로 직접 내방하셔도 됩니다. 여러분들 뭐 그만큼 자신 있으니까 정말 내방하셔도 돼요. 교통편도 좋습니다. 자동차는 끌고 오지 마세요. 너무 불편하니까 자동차는 대중교통 좋으니까 대중교통 타고 오시면 되니까요. 이렇게 요 지금 신규로 들어가는 황금 종목, 황금주 관심 있으신 분들은 요 아래에 있는 번호로 황금이라고 남겨주시면 되겠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